여기 옆이나 뭐 뒤에도 풀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잘하시고. 그 숙제 검사는 시간에 했을 테니까 이거 겨울방학 그 클리닉 있죠? 어휘 클리닉 그거는 좀 쳐주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 부분에서는 그 뜻은 아니고 얘가 이제 좀 뭔가 데미징에 가까워요. 뭔가 손상을 입히는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원래 뜻은 타협가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타협하는 게 아니고 손상을 입히는 이런. 이거를 두 개 다 공격했는데 컴프로미스는 타협하다고 나왔고 컴프로미스는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럼 컴프로미스랑 그거의 아이라는 형태가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 맞아요. 맞는데 의미가 다른 거죠. 이건 이제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라서 뭐 문제 자체 이거는 근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얘는 이제 좀 쉬운 문제. 근데 문제 푸는 거는 쉬웠지만 사실 요 과정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더라고. 어제 나는 이거 답을 쓰기 좀 어려웠을 미리 말라 했어. 이틀 시간 해도 양이 많더라고. 개념 부분도 좀 많이 주는. 따로 붙이세요. 답지랑 문제. 잘했네. 이거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죠. 봐봐줘. 오늘 것도 미리 했구나. 언제 한 거야? 그럼 아침에 한 거야? 어제 새벽에 했어? 안 가져왔어? 표지에 저기 따로 써 있으니까 잘 챙겨 오세요. 저기 언제냐? 그러면 어차피 잠깐만. 내일 토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져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 확인은 다 했어요? 마이너스 빵이나 이게요. 데일 테스트.
피드백을 좀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 단어 테스트 오늘 본다 했잖아요. 단어 테스트는 잠깐만요. 범위가 오늘 보는 게 1에서 15거든요. 1에서 15 범위를 이제 제가 20단어 정도만 뽑았습니다. 한글, 영어 반반씩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수업하다가 중간에 테스트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안 볼 거니까 일단 지금 열심히 외우시는 거는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책진도는 안 나갔었어요. 그때 이제 모든 기출어법 설명하느라 지난번에 이제 동사 관련어법이랑 절 관련어법 요거를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그에 대한 이제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책진도를 이제 나가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동사 관련어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절 관련어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제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거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초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고 여기 넘어갈게요. 첫 번째, 동사 관련어법. 자, 동사 관련어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그냥 동사처럼 생겼으면 그냥 동사 관련어법이다. make, makes, made, to make, making 뭐 전부 다 동사 관련어법. 자, 동사 관련어법에 이제 밑줄이 딱 쳐졌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어법 문제는 안 써도 돼요. 어법 문제는 종류가 두 개거든요. 그 두 개를 기준으로 이 어법급 교재가 이제 그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어법급 스타트 교재에서는 네모어법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줄어법이라고 나왔어요. 네모어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선택형 말하는 거예요. 선택형. 근데 쌤이 지금 말해주는 이 동사 관련어법 풀이법은요 당연히 밑줄어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선택형 어법은요 예슬레라고 의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택형에 make, makes, 이렇게 나왔어. 그럼 누가 보더라도 스위치 문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의도가 명확하니까 제가 말했던 그 과정을 건너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사실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어법은 선택형 어법은 사실상 이제 안 나와요. 잘 웬만하면 밑줄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선택형 어법이 안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최근 시험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휘는 선택형이 나올 수 있는데 어법은 선택형이 점점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밑줄어법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그래서 일단 1단계가 뭐냐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서 동사 자리가 맞다면 수일치, 시제일치, 태 요거를 신경 쓰고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적절한 준동사를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ing 슬래 pp 슬래예요. 결국에는요 준동사 문제에서는 그리고 동사 자리가 만약 맞다면요 수, 시제, 태 세 개를 신경 쓰라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시제 관련된 문제는 뭐 사실 웬만하면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수일치나 태 이걸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은 그냥 한마디로 끝나죠. 완수불명. 그래서 완전한 문장 수식어 또는 접속사랑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이걸로 끝이고 절 관련 어법의 이제 종류가 무엇이냐?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세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의문사의 주어 동사, 관계사의 주어 동사 됐죠? 요 형태가 절 관련된 어법이었는데 자 실전 부분을 한번 볼게요. 1번 문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밑줄 쳐져 있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아니 앞에 조동사 있으니까 뒤에 당연히 동사관형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밑줄형 어법이 만약에 너네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오면요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끝나는 지점과 시작 지점을 체크하세요. 시작 지점. 그럼 여기가 시작 지점이니까 요 앞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요. 여기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를 봤을 때 We've done everything 이렇게 나왔거든. 여기. 그럼 여기 일단 동사 나왔잖아. 그렇지? 앞에 동사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완수불명 개념을 적용할 수 있거든. 잘 봐봐.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해왔다. 그럼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죠. 삼형식에.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다? 수식어가 필요하거든. 그렇죠? 뒤에 수식어 자리죠. 근데 수식어 자리에 갑자기 we can 하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이거 뭡니까? 주어 동사가 뒤에 수식을 줄 거예요. 됐어? 그럼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됐죠? 자,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주어 동사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돼 있는 거죠. 됐어?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에 지금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면 안 돼? 목적어가 나오면 안 돼.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근데 잘 봐봐. 만약에 we를 주어라고 하고 can contain을 합쳐서 동사라 쳐볼게. 얘를 동사라 쳐볼게. 그럼 뒤에 cost란 목적어가 나왔거든. 게다가 전치사에 명사라는 녀석까지도 제대로 나왔어요. 그럼 뒤가 완전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법상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can contain이 한 묶음이 아니라 we can까지만 한 덩어리란 거예요. we can. 됐어? 그럼 선생님 얘 조동사인데 뒤에 왜 아무것도 안 썼어요? 왜 아무것도 안 썼냐면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앞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했다. 앞에 나와 있는 동사는 have done, do였죠, do. 그래서 여기 can 뒤에도 do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do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모든 걸 했대. we can do예요. 생략된 게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또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수식어가 필요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수식어절이 나왔는데 we 주어 나왔고 can do 동사 나왔고 that 얘가 목적어죠. 그래서 여기도 완전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완전하거든. 그럼 이제 뒷부분에는 역시나 뭐가 나와야 되나? 이제 수식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잡은 건 뭡니까? 우선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can do 여기서 can do는 대절에 걸리고 있고 have done은 여기 위에 걸리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딱히 연결할 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동사 자리일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준동사를 써야 됩니다.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써야 되거든.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동명사는 탈락이에요. 왜? 동명사는 분사가 명사인데 여기 수식어 자리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완전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동명사 탈락입니다. 그럼 남는 게 부정사랑 분사거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해석 안 하고도 투부정사가 정답이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부정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데 분사는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꾸며줄 명사가 없네요. 그러면은 부사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얘들아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제일 만만한 해석이 뭐야? 뭐하기 위해서잖아. 그렇지? 그걸로 해석해보면 돼. 자, 그래서 to contain cause with a compromising quality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compromise가 니네가 알고 있는 타협하다가 아니에요. 그 타협하다가 아니고 여기서의 compromising은 damaging의 뜻이 있어요. 뭔가를 손상시키는, 손해를 입히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compromising이. 그래서 뭔가를 그 품질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대가를 그 비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비용을 포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제일 적절해서 to container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이제 되게 좀 길죠. 그래서 지금 구문 분석도 되게 좀 잘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아마 요 1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아마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다 맞춘 분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는 잘 풀었는데 이 과정은 좀 잘 내가 좀 공백이 많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왓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절 관련 어법이고 역시나 완수불명을 활용해야 됩니다. 앞부분을 끊어서 보시면은 you 주어 나왔고 can look at 동사 나왔고 mountain 목적어 나왔거든. 그러면은 일단 앞부분이 완전하잖아. 그럼 뒤에 수식어가 필요하거든.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왓절 있잖아요.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뭐로 쓰여도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뭐 아니면 관계 대명사 뭐로 쓰여도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따라서 수식어 역할은 주어밖에 나도 안 돼요. 왓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왓이 틀렸구나. 일단 이건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왓 대신에 이제 뭘 써야 되는가?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어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is covered 동사만 나왔죠. 자,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이다.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죠?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앞에 이제 사람 아닌 게 나왔으니까 대신하고 위치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결 가능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했던 과정이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고등 기출어법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그 숙제를 제가 그 수동태 파트를 이제 내드렸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구문서 안 되겠네. 아 그래요? 그러네요. 그거는 제가 따로 체크해드릴게요. 일단 요거로. 일단은 그 책의 페이지를 72쪽을 펴주시면 되거든요. 72쪽. 72, 73쪽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수동태에 대한 이제 막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뭐 중등부 문법 설명하듯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할 겁니다. 자, 제가 정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잠깐만요. 이거 책 말고요. 제가 그냥 비어있는 페이지를 그냥 좀 띄워드릴게요. 수동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일단 수동태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이 있어요. 필수 개념. 이 필수 개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수동태가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 풀이법. 됐어? 그래서 빈출 유형과 풀이법. 이걸 기준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동태 첫 번째 개념부터 가볼게요. 개념부터. 자, 이 수동태를 배울 때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동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하는 거다, 뭐 비동사의 PP, 바이 목적격이다, 막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수동태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결국 이겁니다. 수동태란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 이게 수동태의 개념이거든요. 여기에서 당하는 녀석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이 당하는 녀석이 바로 누굽니까? 목적어예요. 목적어.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책상을 때렸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여기서 한 행동은 이제 때리다잖아. 때리다. 그럼 이제 이 때린 거를 한 거는 선생님이고 당한 거는 책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 즉 때린 주체가 되는 거죠. 즉 주어 입장에서 말하면 이게 이제 능동태가 되는 거고 이 때림을 당한, 즉 책상 입장에서 말했어. 책상이 루이쌤한테 맞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다?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수동태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뭐다?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한번 말해봐라 라는 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요 의미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능동은 하는 거고 수동은 당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잘 봐봐. 자, 능동태로 말하면은 선생님이 책상을 때린 거고 수동태로 말하면 책상이 선생님한테 맞은 거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의미는 똑같은데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장.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서술하느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서술하느냐, 얘 입장에서 서술하느냐. 이 입장의 차이가 바로 능동태와 수동태를 가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당하는 녀석, 즉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한다는 건 즉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안 나오는 형식들, 즉 우리가 1, 2 형식이죠. 1, 2 형식. 그럼 잘 생각해봐. 1, 2 형식은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1, 2 형식에서는 수동태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아니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당연히 수동태를 쓸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1, 2 형식이죠. 1, 2 형식 요거. 이 1, 2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 2 형식 동사? 맞아요.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동사.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됐죠?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에서. 이 개념이 정말 잘 나옵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겠죠? 자, 왜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냐? 다시 한번. 자동사란 1, 2 형식 동사고 1, 2 형식은
1형식은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수동태를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 개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죠. 근데 형태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비동사의 PP 형태로 쓰는 건데요. 근데 의외로 좀 모르는 분이 있어서 잠깐만 요것만 좀 설명할게요. 요것만. 형태에서. 원래 형태를 쓰자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비동사의 PP 기본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행형도 있고, 부정문 버전도 있고, 뭐 의문문 버전도 있고, 뭐 완료 버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 생략할게요. 그거는 생략하고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BPP 쓰잖아. 근데 얘네가 의외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장부장 표시하고 혼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혼동하는 것들, 혼동할 수 있는 거. 라고 내가 이렇게 따로 좀 쓸게요. 그러니까 의외로 진짜 저도 되게 놀란 게 학생들이 이게 수동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PP 있죠. 그냥 PP.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수동태는요 비동사의 PP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PP는 뭐냐는 거야. 이 그냥 PP를 수동태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밀히 용어로 따지면은 이거를 수동태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표현하진 않고 수동형이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런 뭐 민감한 용어는 막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좀 쉬운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쓰는 건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happy라고 써볼게. 그럼 이건 형용사로서 행복한이죠.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써요? 행복하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 행복하는 happy, 행복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써요? 맞아요. 앞에다가 비동사 붙이면 돼요. be happy 이러면 돼요. she's happy. 그녀가 행복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형용사에다가 뭐뭐 하다라는 이 다자를 붙이고 싶으면 비동사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작년까지 분사라는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다.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다 필수죠. 이 분사라는 녀석은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분사는 형용사거든요. 분사가. 그러면은 ing는 원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잖아. pp는 뭐뭐 되는 뭐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다 니은자 같이 끝나요. 니은자 같이. 됐어? 근데 이 앞에다가 비동사를 붙여주면 뭐뭐 하고 있다,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은 얘랑 happy, be happy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pp 자체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좀 조심하세요. pp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동사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pp는 동사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특히 서술형 같은 데에서 영작하는 거 보면은 pp형을 그냥 동사 자리에다 쓰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pp는 동사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네,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사실 되게 놀란 건데요. 어떤 거냐면 have pp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have pp. 여러분 have pp는요 당연한 말인데 얘는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수동형은 어떻게 쓰냐? have been pp라고 쓰잖아. have been pp. 그러면 내가 아래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have been pp라고 했을 때 잘 봐봐. 지금 요 놈도 엄밀히 따지면 pp형이죠. 비동사의 pp형이잖아. 그렇죠? 얘도 pp고요. 그러면은 pp, 즉 과거분사가 두 개 나왔거든요. 지금 두 개 나왔는데 앞에 있는 과거분사랑 뒤에 있는 과거분사는 달라요. 달라. 여러분 그 좀 기본 개념으로 갈게요. 분사라는 녀석들이 있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라는 녀석은 내가 방금 전에 여기다가도 살짝 썼지만 기본적으로 의미가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자, ing는 능동의 의미가 있지만 진행의 의미도 있죠. 뭔가를 하고 있는. 자,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지만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자, 봐봐 다시.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pp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가 되는 겁니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 게다가 또 ing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진행과 완료는 어떻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진행은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완료는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상반되는 개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ing와 pp는요 이렇게 능동과 진행, 수동과 완료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두 개씩.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 쓴 거 잘 보세요. 여기 개념에다가 여기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고 썼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동사는 PP형으로 쓸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PP형으로 썼어요? 비동사야말로 대표적인 자동사인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사는 PP형이 안 된다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요.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안 된다. 자동사는. 얘는 되겠죠 당연히. 됐어?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have pp를 문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현재 완료라고 배웠잖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완료라고 불렀잖아.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have been pp 할 때 이 be는 뭡니까? 아 얘는 완료의 의미예요. 완료의 의미. 알겠죠? 얘는 완료의 의미가 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pp를 보면은 여기에 비동사의 pp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비동사의 pp.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자동사를 쓰면 안 되지만 여기는 당연히 자동사가 싹 가능이죠. 완료의 의미는. 되니?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헷갈려요 학생들이. have pp 당당하게 써놓고 쌤 수동태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고. pp가 무조건 수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별거 아닌 개념이지만 여러분께서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수동태에서 이거는 좀 더 범위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 수동태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동사 관련 어법이거든요. 동사 관련 어법.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자, 동사 관련 어법에서 우리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풀잖아요. 근데 수동태라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얘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준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사실상 고등부, 특히 동사 관련 어법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태에서 이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결국 수동태에서 내는 문제는요 다 그거밖에 없어요. 능동 써야 돼, 수동 써야 돼. 이거밖에 없어. 수능까지도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방법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제가 좀 필기를 할게요. 여기 식으로. 자, 여기다 3번에다 쓰겠습니다. 3번은요 능동 vs 수동 구분입니다. 그냥 기출 유형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능동 쓸래 수동 쓸래 어차피 이걸로 나와요. 어차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요것만 구분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제가 먼저 말하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가? 선택이 아니고요 둘 다 써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두 개를 다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순서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가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해석을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활용한다는 게 뭐냐? 당연히 니네가 잘 알다시피 능동은 뭔가를 하는 거고 수동은 뭔가가 되는 거고 뭐뭐해지는 거고 이거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해석을 활용하는 거에서 포인트는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능동이 하는 거다 수동이 되는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할게요. 해석을 활용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의미상 주어 찾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더 쉽게 말하자면요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다짜고짜 야 맞았어 이렇게 말했어. 누가 맞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니 책상이 맞았는지 내가 맞았는지 누가가 중요한 거죠. 야 때렸어. 누가 누굴 때렸는데 아니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과 수동을 해석해서 구분할 때는요. 여러분은 항상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뭐뭐 하는 뭐뭐 되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찾아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몇 가지 좀 알려줄 건데 지금 여기 유닛 5에 나와 있는 능동태와 수동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 동사 자리에 있는 애들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준동사가 없어요. 요 챕터에는요. 근데 준동사까지 한 방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케이스를 하나씩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당장 표시하고 의미상 주어를 한번 쭉 한번 써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주어가 나오고 뭐 그냥 첫 번째 케이스 뭐 주어 나오고 동사형을 쓰던가 아니면 BPP를 쓰던가 뭐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건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있나? 당연히 의미상 주어가 누구겠어요? 문장 주어겠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만약에 투부정사 같은 걸로 하면 볼까? 투부정사? 만약에 평범하게 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오다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여기 투부정사 나왔어. 투부정사 쓸래 아니면 투비PP 쓸래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때는 의미상 주어가 누가 되냐? 똑같아요. 문장 주어입니다. 문장 주어. 됐어?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이 우리 중딩 때 배웠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요 앞에다가 for 목적격, of 목적격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죠? 그럼 의미상 주어가 있으면 당연히 걔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걔가 안 나와 있으면 당연히 문장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알겠죠? 요거는 제가 추가로 여기다가 필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런 애들 지금 제가 쓴 1, 2번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요 이런 거는요. 능수동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엔 분사의 능수동이에요. 분사, ing와 pp 여기거든요.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말해줄게요. 3번 쓰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여러분 분사를 기준으로 말할게요. ing나 pp 분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를 볼게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자,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ing나 pp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또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그럼 요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가 누가 되냐? 수식받는 명사. 얘가 의미상 주어예요. 수식받는 명사. 알겠니? 그러니까 이 수식받는 명사가 뭔가 하는 거면 ing고 수식받는 명사가 뭔가가 당하는 거면 pp예요. 알겠죠?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이는 경우. 보어로. 이 형식 주격 보어는 뺄게요. 5형식 구조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ing 쓸래, pp 쓸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ing, 지각동사 목적어 pp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의미상 주어가 누가 되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분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뭡니까?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문장 좀 뒷부분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장 앞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할게. 예를 들어 ing나 pp 또 이렇게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이때 문장 주어 그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문장 주어. 알겠죠? 5번의 예외적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 분사 구문에서 이제 의미상 주어를 어디다 쓰냐? 당연히 문장 앞에다 쓰거든요. 얘네 앞에. 얘네 앞에다가 주격으로 써요. 주격으로. 근데 대부분은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표시를 안 합니다. 대부분은 표시를 안 해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쉬워지니까. 그래서 문장 주어랑 일치한다. 이 문장 주어가 하는 거면 ing, 문장 주어가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아,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잡할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해줄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투부정사는 바로 앞에다가 for 목적격, of 목적격 이런 식으로 쓰고요. 분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다가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쓰고요. 분사는 주격을 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걔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따지면 돼요. 앞에 의미상 주어가 있다면. 앞에 의미상 주어가 없어 만약에. 그러면은 대부분은 뭐랑 똑같다? 문장 주어랑 똑같아요. 문장 주어랑. 근데 문장 주어가 아닌 경우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가? 오형식 구조일 때. 됐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면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활용할 때 중요한 건 뭐다? 하는 거냐 되는 거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어인데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 이거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능수동 문제를 풀 때는요 의미상 주어의 뭐 이렇게 문제 풀 때도 의미상 주어에 동그라미라든 밑줄을 치든 뭔가 표시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해석을 활용하는 경우 말고 이제 당연히 두 번째는 어법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자, 능동형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요걸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100%가 아닙니다. 반대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가 뭐냐면요. 여기 옆에다 쓸게요. 능동형인데도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요. 거꾸로 수동형인데도 뒤에 목적어가 오는 이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 자,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식에 따라. 여러분 잘 보세요. 능동형인데 뒤에 목적어가 온대요. 그럼 이건 몇 형식이겠어요?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건 몇 형식이에요? 3, 4, 5죠. 3, 4, 5. 그렇죠? 3, 4, 5형식이거든요. 그렇죠? 1형식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3형식 구조예요. 3형식 구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능동형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 그럼 이건 당연히 목적어를 안 받는 1, 2형식이겠죠. 되니? 자,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온다.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4형식이고 마지막으로 수동형 뒤에 보어가 나옵니다. 이러면은 이제 5형식 동사에 돼요. 5형식 동사.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얘는 몇 형식 동사니까 이렇게 오겠구나. 이거를 바로 알아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좀 이제 방법이나 빈출도나 이런 걸 기준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얘가 한 70% 이상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걸로 풀려요. 대부분은.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대부분은 이걸로 풀립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3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애가 누구냐? 이 3개 중에서 어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얘예요. 됐어? 지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을 텐데 잘 봐봐. 능동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1, 2, 3, 4, 5형식에서 다 쓰이겠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수동태는 자동사가 안 된다 했으니까 3, 4, 5형식에서만 쓰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자동사잖아요. 자동사. 여기 자동사야. 자동사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는 수동형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자동사의 종류의 대표가 어디냐면은 75페이지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단어는요 다 알아야 돼요. 외우면 아주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75페이지 아래 보면 표 나와 있죠. appear, disappear, rise, remain, arrive, exist, seem, consist of, go, come, occur, happen, take place, result 이런 단어 나와 있죠. 요런 애들이 뭡니까? 다